네,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살충제 음료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경북 청송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2명이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입니다. 두 사건 여러 가지로 닮은 점이 많은데요. 모두 마을회관에서 발생을 했고요. 매소밀이 검출된 점도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잔 이거를 마시지. 정이는 안 파는데, 아이고, 와이를 넣으시는데, 물 한잔 가, 그렇게. 그래, 이제 경로다 그 물자로 가 있어야 돼요, 하면. 두 사람은 뭐, 쓰러져버렸어요. 고도를 치면서 소주를 마셨는데, 처음에 한 병은 세 분이 같이 마셨고, 두 번째 병은, 남자 두 분이 뭐 한두 잔 마신 걸로 그렇게 확인됐으며, 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깝게 잘 지냈고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발단이 된 것처럼 원한을 사거나 다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네? 이게 이제 상주 사건하고 이게 지금 오버랩되잖아요, 바로. 글쎄, 공통점이 있네요, 예. 보니까. 이게 좀 42가구라고 그래요. 예. 42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한 이제 담소하거나 주민들이 화투 치면서 이게 어울리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농촌 마을에 또 이 마을 회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주는 저 사이다에다 탔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소주인데 음용수에다가 메소밀이라는 흰색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메소밀이거든요. 무색 무취의 메소밀입니다. 극독성 살충제거든요. 이거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범죄예요.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누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누가 먹어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전 이장, 현 이장이 공교롭게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지금 중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 관련해서 그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을 타켓 삼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 그냥 한 박스를 사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박스를 사온 상태에서 거기서 공교롭게 두 분이 나눠 마시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살해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먹든지 무작위로 먹어라. 그리고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거는 분명히 예.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최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 같은 곳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CCTV나 아니면 특정한 그런 증거를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 없으면 특정한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의 범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피의자가 누구인지,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해 의사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김복준 교수님과 다른 생각이 누구든 아니면 타겟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이런 작은 마을은 굉장히 조그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의 숫자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도시보다는 조금 단조롭고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술을 언제 들여왔고 누가 보통은 와서 같이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정적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술을 먹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오래 살다 보면은 언제 예를 들면 박 씨가 온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CCTV는 없지만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탐문을 하다 보면은 저는 누가 가해자인지는 알 수 있지 않는 사람은 금방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한다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돼요. 외부인의 수행.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났을 가능성. 두 번째는 내부인 42가구밖에 안 되지만 내부인 중에서 속된 말로 아웃사이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주를 밖에서 사왔잖아요. 유통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을 경우. 세 가지의 어떤 수를 상정하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요. 오히려 지역사회가 이렇게 좁으니까 다 친밀도가 있고 말썽이 없고 주민 간의 사이가 좋을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죠. 아주 작은 오해가 오히려 더 증오심을 유발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한번 경찰에서 경험도 했고 해서요.
수사는 상주 좀, 사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수사는 좀 그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뭐 다툼이라든지 평소의 감정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소주를 한 박스를 갖고 놨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많은 박스 중에 뭐를 고를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일일이 모든 병에 다 메소미를 섞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무작위에 의한 범죄, 무작위를 향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은요, 네. 이게 5일 마을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해서 넣어뒀는데 7일에 마을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마을 행사까지는 그걸 아예 안 마실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마을에 가서 자주 오고 거기서 주로 술을 마시는 분들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7일에 어차피 마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다 소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예. 그러면 그 위쪽에 남겨둔 것들은 기존에 자주 와서 많이 먹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전 예상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그거는 한다는 상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절대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경험 봐도 그렇고 그건 상정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한 병을 까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었어요. 예. 두 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두 분이 하나 더 꺼내서 따로 드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만 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정한 그 박씨 허씨만 먹는 게 예. 아니거든요. 아. 만약에 운이 없었으면 첫 소주병을 땄을 때 같이 나눠 먹은 사람들 전체가 다 쓰러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작위지 타켓이 설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무서워서 마을회관 가겠습니까, 어디?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어요. 모방범죄. 상주 사건이 일파만파 저 소문이 나고 예. 알려졌기 때문에 그 모방범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을회관 이거 이제 뭐 모든 마을회관에서 CCTV 설치하고 어떻게 잠금 장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사에서 이게 처음에 따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근데 보통은 물론 술이 취하신 상태죠. 이렇게 딸 때 따져 있으면은 예전에 그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있었다면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아니면 특정인을 증오하진 않지만 이 지역사회를 증오해서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난다면 아하. 그러면은 예. 조금 더 스스로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메소밀이 네.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제조 판매가 중단된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조 판매가 중단된 메소밀이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경찰청에다가도 이런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협조를 구해서 빨리 수거해야 됩니다, 이거. 아. 근데 지금 그 노력 안 해요. 아니 근데 농가에 있는 것까지 수거하는 건 불가능한 아니, 거 아닌가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2년도에 워낙이 극독성 그 살충제 성분이다 보니까 생산을 중단했어요. 예. 근데 뭐가 이게 문제가 있냐면 무색무취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주에 타도 그 눈치채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농약은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거나 혹은 색깔을 입혀서 하고 있어요. 예. 금방 구분하고 냄새나서 먹지 말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해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켰는데 워낙이 초창기에 이 메소밀이 나왔을 때 진짜 농약 중에 최고의 농약이었어요. 살충제 효과로서는. 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집집마다 사놨는데 지금 수거를 한다고 그래도 아마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농가에서. 아. 이거 메소밀. 안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 총기하고 도검은 가끔씩 이렇게 신고 기간을 받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예, 받는데 예. 그것도 그런 방법이겠네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드네요. 그리고 예. 아까 김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LPG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냄새가 안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가스가 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냄새를 섞는다는 거 암모니아를 아닙니까? 섞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모든 농약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냄새를 섞어야 될 그걸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그라목손이라는 그 예. 제초제가 있는데 그거는 파란 색깔을 탔고요. 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악취가 나게 해놨어요. 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복준 박사님이 세 종류의 수사 방향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저희가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무작위 범죄라면 그런데 상당히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